이번 영상에서는 아이작짐의 DOF 컨트롤스 예제의 기본편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기초 물리학 및 제어 관련된 지식이 있다면 이번 예제를 이해하기에 유리할 텐데요. 관련 배경 지식도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7개의 예제 중 7번째 예제입니다. 예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관련된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제의 제목이 이 DOF 컨트롤인데요. 여기서 DOF라는 것은 Degrees of Freedom의 약자로서 자유도를 의미합니다. 즉 어떠한 복수의 강체로 연결된 다관절의 객체 혹은 로봇이 있을 때 자신의 형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여된 매개 변수의 개수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로봇이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회전 관절이나 혹은 뭐 직선 관절의 개수가 몇 개가 있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제가 카트폴을 간략하게 그려놨는데요. 이 카트폴은 먼저 이 박스 형태로 되어 있는 카트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카트에 이렇게 중심점에 연결이 되어 있는 폴, 여기 폴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객체가 되겠습니다. 이 카트폴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를 치면은 이자유도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바디가 이 카트 바디 같은 경우에는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조인트가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때 조인트는 이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직선 운동을 하는 속성의 조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달려 있는 폴은 이 이제 붉은색 원을 중심으로 왼쪽 혹은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때 폴은 로테이션 조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트폴은 이자유도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작짐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조인트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총 세 가지 제어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이작짐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시뮬레이터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제어 이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로봇 시뮬레이터나 혹은 실제 로봇을 제어할 때도 다 이 세 가지 모드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또 그렇게 실제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지션 제어는 목표 위치에 무조건 수렴하도록 제어를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 카트폴에서 폴을 이제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폴은 여기 이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올곧게 서 있는 상태인데 이게 0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포지션 제어 모드에서 만약에 45도가 주어졌다 목표 값으로 그러면 이때 폴은 이 45도를 향해서 점점 이제 수렴을 하는 겁니다. 점점 수렴을 하다가 이제 45도 근처 거의 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수렴이 딱 됐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때의 폴은 이 45도 이 각도에서 정지해 있는 겁니다. 왜냐? 그 45도에 수렴한 순간에도 계속 4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어가 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포지션 모드는 결국 어떤 우리가 뭐 45도든 혹은 마이너스 30도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목표 값이 주어졌을 때 목표 위치 값이 주어지면은 그 목표 위치 값으로 수렴을 하도록 제어가 되다가 수렴이 된 상태에서는 그 목표 위치 값을 유지하는 그러한 형태의 제어가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이제 velocity 속도 제어 모드이고요. 이거는 포지션 제어와는 다르게 목표 속도를 이제 인풋 값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 인풋 값으로 부여가 된 목표 속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폴에다가 뭐 10 degrees of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쓰는 단위는 라디안이긴 한데 일단 이해하기 쉽도록 디그리로 설명을 해볼게요. 10 degree per sec로 움직이도록 속도가 입력값으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게 플러스 방향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이제 0초에서 1초가 되면은 10디그리,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10디그리만큼 가 있고 2초가 되면은 또 이제 20디그리, 3초는 30디그리 이렇게 점점점 이제 목표 값을 이제 그러니까 목표 속도 값을 유지하면서 제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디그리 per sec로 입력 속도 값이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계속 지켜보게 되면은 이 결국 폴은 10디그리 per sec의 속도로 계속 회전하는 겁니다. 아까 포지션 제어는 어느 일정 그러니까 목표 위치 값에 다다르면은 그걸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 속도 제어에서는 주어진 속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제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회전을 할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뭐 10디그리 혹은 뭐 20디그리를 줬다 그러면은 얘는 반대 방향으로 계속 회전을 하겠죠. 이게 이제 velocity 제어, 속도 제어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default라고 아이작짐에서는 표현을 했는데 얘를 좀 더 풀어서 쓰자면은 force나 torque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제어를 하는 거죠. 여기서 force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선 속도에 관련된 이제 속도를 한 번 더 이제 시간으로 미분한 그러니까 가속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선 속도에 관련된 힘이고요. 토크는 이 회전 속도, 회전에 관련된 이제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ce의 단위는 네, 여기가 지금 뭐 기초 물리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force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뉴턴이고요. 1뉴턴이다라고 하는 이제 값은 1kg의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토크는 뉴턴 미터를 단위로 쓰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회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회전 중심점이 있고 그 회전에 다다르는 어떤 뭐 이렇게 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폴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1m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1m 끝에서 1뉴턴의 힘이 수직 방향으로 이제 작용하는 만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점에 예를 들어서 1뉴턴의 힘이 가해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1뉴턴 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방향으로 만약에 힘이 작용하면 그만큼 얘는 이제 뭐 회전을 하겠죠.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실제로 만약에 로봇을 제어한다고 했을 때는 이 부분에 이제 모터가 달려 있을 거고요. 그만큼에 해당하는 힘을 내는 게 이제 그 모터에다가 전류를 흘려 보내서 그만큼의 힘을 내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크를 지금 시뮬레이터에서 실제로 뭐 이렇게 속도나 위치 제어 말고 이제 힘 제어 같은 거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힘을 주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힘들이 작용할 거예요. 마찰력도 작용할 거고 그리고 뭐 중력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힘 제어는 사실 조금 좀 복잡하고 어려운 파트이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여기는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폴스하고 토크가 있다. 그리고 아이작짐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제어 모드를 제공한다. 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DOF 컨트롤스 예제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예제를 실행시키게 되면 우선 이 사진과 같이 총 4개의 환경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각 환경당 하나씩의 카트폴에 에셋이 로드가 돼서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환경에 있는 카트폴들은 막 이렇게 움직일 텐데 그 움직일 때 제어 모드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3가지 제어 모드 있죠. 그 제어 모드 중에서 한 가지 제어 모드를 각각 활용해서 제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선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 example 폴더에서 python 띄우고 dof underbar controls .py 해서 엔터를 쳐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4개의 환경이 떴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회전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4개인지 한번 보시려면 각각 환경을 한번 이제 별도로 렌더링을 해볼게요. 여기 아웃라인 체크를 하시고 selected env 뭐 이것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환경이고요. 플러스를 눌러서 두 번째 환경이고, 그리고 이게 세 번째 환경, 네 번째 환경입니다. 일단 다시 다 한 번에 출력을 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뭐 정지하고 있는 녀석도 있고, 뭐 계속 돌아가는 녀석, 왔다 갔다 하는 놈, 폴이 왔다 갔다 하는 놈, 카트가 왔다 갔다 하는 놈, 뭐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잠시 끄고, 이게 카트폴 모델이 URDF 포맷으로 일단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녀석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폴더를 가 보시면 이게 아이작짐 홈 폴더고요. 여기 Asset에 들어가 보시면 URDF 폴더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 다양한 뭐 폴더도 있고요. 좀 복잡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볼이나 아니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카트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한 형태의 로봇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카트폴 URDF 파일이거든요.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저는 이 텍스트 에디터 얘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URDF라는 파일이 별거는 없고요. 이게 그 XML 파일로 이렇게 문서처럼 정의가 된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정의된 파일이 있으면은 아까 보신 것과 같은 그런 로봇 형태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 시뮬레이터 안에다가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URDF 파일 보면은 뭐 다양한 물리적 속성도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에서 이제 텍스처를 또 정의를 할 수도 있고, 각 강체별로 색깔 같은 것들을 또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주얼한 측면 혹은 뭐 컬리전, 이제 충돌 검출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거면. 그리고 이너셜, 그러니까 이제 뭐 물리적 속성이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그 뭐 쉐입뿐만 아니라 뭐 기하학적인 측면, 뭐 이제 색깔이라든지 또는 뭐 충돌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 그리고 이 피직스, 그러니까 물리적인 속성 같은 이제 옵션들도 이 안에서 다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DF 파일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끄고 다시 예제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네, 일단 보시면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앞서서 뭐 포지션 제어, 그리고 필로소티 제어, 또 마지막으로 이포트, 폴스 토크 제어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첫 번째 환경 먼저 볼게요. 여기 show only selected env만 이제 체크를 해서 확대를 해보면, 일단 카트폴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카트 바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폴 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2개의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여기 바디스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슬라이더하고 여기서 이제 슬라이더는 이 레일 같은 거죠. 이 카트가 그냥 너무 공중에 떠 있으면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더도 이 안에서 함께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따라서 이렇게 카트가 왼쪽 혹은 오른쪽 방향으로 직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선 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카트 바디는 카트 바디가 이제 이 네모난 상자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슬라이더는 이 노란색 라인 같은 객체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지막 폴은 이제 이 카트 바디에 달려 있어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는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UI 창에서 그러니까 바디스 탭에서 이 각각의 강체, 개별 강체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DOF 컨트롤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DOF 탭을 보시면 이제 조인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더 투 카트가 있죠. 슬라이더가 이 노란색 라인 같은 녀석이고 투 카트 하니까 슬라이더하고 카트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그러니까 슬라이더하고 카트 사이의 운동의 어떤 형태를 정의해주는 조인트다 라는 것이고요. 타입을 보시면 트랜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직선 운동, 선 운동을 한다라는 이제 속성의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트 투 폴을 보시면 이제 카트 투 폴과의 관계를, 운동 관계를 정의해주는 조인트가 되겠고, 그 타입은 로테이션 형태이죠. 이제 눈치를 이미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첫 번째 환경, 0번째 인덱스죠. 이 첫 번째 환경에 대한 카트폴은 이제 포지션 제어를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 지금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또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보시면은 이제 내려보시면 뭐 논 타입이 있고 포지션 타겟, 빌로시티 타겟, 이포트. 앞서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모드가 여기에 다 나타나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환경에 있는 카트폴은 포지션 타겟으로 지금 다 체크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한번 이거를 움직여 볼게요. 그 전에 일단 뭐 나중에 소스 코드를 이제 확인하는 영상을 또 따로 찍기는 할 텐데, 소스 코드 상으로 얘는 타겟 위치가 일단 이게 아마 한 45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45도 위치로 이 폴에 대한 타겟 포지션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쭉 수렴을 45도 타겟 그 위치로 쭉 접근을 하다가 수렴이 되면 그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움직여 볼 수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슬라이드 투 카트, 그러니까 이 카트 조인트, 트랜슬레이셔널 조인트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카트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지금 얘도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 타겟 값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때 이 타겟 값은 라디안 값이에요. 라디안 값이고요. 이 라디안 값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해당하는 그 위치로 움직이고 나서 그 위치에 도달했다. 그러면 수렴한 채로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포지션 모드이다. 포지션 제어 모드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이제 한 칸 올려서, 자, 이 녀석을 보시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제 폴 부분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근데 움직이는 속도가 뭔가 일정해 보인다. 네, 이것은 이제 빌로시티 모드, 속도 제어 모드로 지금 폴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빌로시티 타겟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 카트 투 폴 조인트에서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바꿔 볼게요. 얘를 지금 네, 지금 이 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방향으로 계속 회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velocity 타겟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얘가 이제 음의 방향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음의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시계 방향, 뭐 반시계 방향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얘는 이제 시계 방향이죠. 클럭와이즈라고 하는데 현재 클럭와이즈가 마이너스인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플러스 방향으로 네, 지금 한 3.14 정도로 바꿔보면요. 네,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속도는 아까의 한 절반 정도로 느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속도는 이제 일정해요. 그러니까 대충 이게 뭐 파이 값이 뭐 3.14, 159 이렇게 정확하게 값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일단 3.14로 설정을 했더니 이게 파이 값이잖아요. 이제 디그리로 하면 180도이고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조달하는데 약 1초가 걸리는 이제 그런 제어 모드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속도값을 여기서도 이제 바꿔볼 수 있는 거고요. 속도값이 이제 바뀌면서 뭐 폴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의 이제 포지션하고 빌로시티 값을 우리가 또 여기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포지션은 여기서 나오는 포지션은 각도 값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 로테이셔널 타입, 그러니까 로테이션 타입의 조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환경에서는 폴에 대한 빌로시티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녀석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보시면 네, 얘는 이제 그러니까 폴은 정지해 있는 상태인데 카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건 실제 코드상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이 슬라이드 바가 뭐 무한정 이렇게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트가 슬라이드 바를 따라서 무한정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리밋을 설정해 놓고 그 리밋을 넘어가는 순간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도록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요. 이때 카트 조인트를 한번 보시면 이 드라이브 모드가 빌로시티 타겟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이게 지금 타입이 트랜슬레이션 타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빌로시티 타겟 값은 단위가 미터 퍼 세크가 될 거예요. 보시면 계속 값이 바뀌죠. 1 혹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카트를 움직여라. 혹은 이제 그 리밋에 다다르면 마이너스 1미터 퍼 세크의 속도로 이 카트를 움직여라 해서 이렇게 지금 카트가 계속 진동하듯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폴 조인트를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로테이션 타입의 조인트는 이미 확인을 하셨고 여기는 반대로 이제 포지션 타겟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슬라이더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카트는 계속 뭐 왔다 갔다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폴은 정지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 입력값을 준 그 각도대로 일단 움직여서 수렴한 상태에서 멈춰 있죠. 포지션 모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환경을 보시면 얘는 마치 자, 뷰를 좀 옮겨서 이 마지막에 있는 카트폴은 마치 그 폴이 왔다 갔다 하는데 메트로놈처럼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DOF에서 슬라이더 투 카트 조인트를 확인해 봤더니 이 현재 카트 조인트는 포지션 모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지해 있는 거죠. 근데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반동도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카트 투 폴, 그러니까 이 폴 조인트 이 녀석을 확인해 봤더니 얘는 드라이브 모드가 디폴트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그 바로 전에 환경에서 마찬가지로 얘도 일정 이제 리밋 값을 좀 정해 놓고요. 그 리밋 값에 도달하거나 혹은 살짝 넘어갔을 경우에는 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전 조인트이기 때문에 토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겠죠. 이때 토크의 단위는 뉴턴 미터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얘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방향으로 뭔가 얼마간의 뉴턴 미터의 토크가 전달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에 해당하는 토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토크 힘만큼 얘가 그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쭉 갈 거예요. 가다가 이 이제 정해놓은 리밋 값을 살짝 넘어가거나 혹은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그 힘의 그러니까 토크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거죠. 부호를. 그래서 얘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실제랑 완전히 동일하게 시뮬레이션 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아이작짐에서는 그래도 좀 실제 환경하고 그나마 좀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팩터 값을 이제 줄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실제로는 이런 카트포를 구현한다고 했을 때 뭐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이용해서 복잡한 구조로 설계를 해야지 이러한 이제 움직임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실제로 계산할 때도 뭐 토크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은 물론이고 뭐 마찰 값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다이나믹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작짐에서도 그러한 뭐 프릭션이라든지 뭐 등등의 다이나믹한 파라미터를 네, 조절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댐핑 팩터, 스티프니스, 뭐 아메이처, 프릭션 등등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이나믹 파라미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라미터만 잘 조절을 해서,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하더라도 실제하고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제 동일하게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그 피직스 엔진에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그 수학적 모델링이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네,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DOF 컨트롤스 예제를 실행시켜보고 각 제어 모드에 따라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포지션, 벨로시티, 그리고 이포트 모드에 따라 어떤 특성 및 움직임을 보이는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결과만 놓고 보면 간단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모터를 이용해서 원하는 제어를 하기까지가 생각보다 공부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PID 제어부터 해서 복잡하게는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동력학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강화학습을 위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어 이론까지 너무 깊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어 관련 내용도 다루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아이작짐 시스템에 익숙해집시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